면세나 그죠? 이런 쪽으로 빠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상품권을 팔았어요. 상품권을 팔았으면 그거는 부가치세 있죠. 거래가 아닙니다. 거래가 아니고요. 이거는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는 게 아니에요.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해 줄까요? 그냥 그 상품권 같은 거 샀을 때, 사고 난 후에 나중에 이거 해당 물건을 바꿔갈 때, 그죠? 쉽게 말해서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바꿔갈 때, 그때 세금계산서를 결국, 자, 요거, 포인트 요거만 잡으면 됩니다. 요거 딱 잡고요. 두 번째가 바로 있죠. 용역인데요. 용역은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가 바로 영무 제공이랍니다. 뭐 세련된 말로 영무 제공이죠. 그러니까 몸으로 떼어놓은 거 있죠. 그걸 뭐 용역이고요. 용역의 범위에는 이렇게 요것도 들어갑니다. 재화, 시설물 등 재화, 시설물, 권리 등을 사용하게 하는 것, 그죠? 파는 게 아니고 뭐야? 권리 등을 사용하게 하는 것.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죠. 그래서 좀 그 개념이 나뉘게 되죠. 부동산 매매업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동산,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있죠. 이런 유채물을 매매한다. 매매 계약이니까 재화의 공급이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재업종으로 봐야 되지만 그런 시설물, 부동산은 뭡니까?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뭐야? 부동산 임대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부동산 임대업은 이거는 건물을 빌려주고 받는 대가니까 이거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한다는 점. 이거에 대한 개념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조건 있죠. 용역업종. 무조건 용역업종으로 보는 거. 두 가지만 좀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용역업종은 음식점업하고요. 음식점업하고 건설업은요. 두 가지 업종은 무조건 용역업종으로 간주해버립니다. 이런 업종은 이렇게 용역과 재화가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업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음식점이면 우리가 음식물을 중점으로 볼 거냐 아니면요. 그걸 만드는 있죠. 사람이 음식을 하는 용역 쪽에 포커스를 맞출 거냐. 뭐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볼 거냐. 그래서 여러 이유 때문에 용역업종으로 간주해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음식점하고 건설업은요.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 말고 용역업종으로 구분한다는 점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화, 용역 이렇게만 하고요. 수입은 뭐 인치되는 거 이 정도만 아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공급이라는 게 좀 볼게요. 공급. 공급은 어디냐면 420페이지에 보면 이제 공급의 범위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공급의 범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그 간주 공급에 대한 있죠. 간단한 예, 그러니까 예도 아니고요. 그냥 의미만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뭐 일일이 여기에 있는 있죠. 420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뒤에 보면 뒤에 쭉 나와 있는데요. 그런 거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제가 새겨드리는 정도만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은 세무 2급에서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회계 1급은 총칙이죠, 그죠? 이걸 지금 문제 한 문제를 맞춘다고 이 많은 거를 공부하는 것보다는 다른 기능적인 면을 더해서 득점을 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아니, 설명은 이게 전 궁금하신 분 있으면 그러니까 뭐 공부를 하면 좋죠. 다 알면. 근데 이 선택을 제가 해드리잖아요, 그죠? 어디까지를 범위를 선택해요. 여러분 선택 못하죠. 그러니까 제가 좀 끊어드리는 거예요. 일반적 경영은 그렇더라 이거고요. 그 시험에 만약에 이거는 대충 봐도 된다 했는데 시험에 놓으면 스님은 그거를 해주셔야 되죠. 뭐 항상 그렇거든요. 다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야. 근데 100점 맞는 시험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한 80점 정도를 맞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보완이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원천세랄지 뭐 이게 부가치세랄지 이런 것들도 약간 더 단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 익히고 그다음에 더 익히면 훨씬 더 쉽죠. 그래서 자, 이거 공급 한번 보겠습니다. 공급. 네, 공급은 그게 이렇게 보면 돼. 실질 공급하고요. 아까 전에 배웠던 간주 공급 이렇게. 큰 그림만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실질 공급하고 간주 공급 이렇게 보게 되겠고, 실질 공급은 그게 계약상 원인에 따라 있죠. 계약 원인이냐 혹은 법률상 원인이냐 어떤 원인에 따라 나타나는 거냐.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하면 실질 공급으로 본다는 건데요. 실질 공급과 간주 공급의 큰 대별적 차이는 뭐냐면 얘는요 유상이고요. 얘는요 간주 공급은 무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큰 차이점이죠. 유상과 무상 이렇게 딱 나뉘면 좋을 것 같고, 실질 공급은 말 그대로 실제 공급했다 이거고, 무상 간주 공급은요 실제 공급이 아닌데 불구하고 공급으로 간주해서 세금을 내게 하겠다 뭐 이런 거 깊은 사연이 있겠다. 그죠? 뭔가 아픈 사연이 있는 거죠. 왜 이걸 공급으로 간주할까? 네, 그런 것들이 여기에 나타날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조금 더 깊은 내용을 보면 이거는 세금 계산서를요 끊고, 이거는요 세금 계산서를 끊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 세금 계산서가 나왔으니까 세금 계산서를 앞으로 많이 쓸 거니까 TI라고 하는 있죠. 하면 요거를 용어 정의를 좀 해드릴게요. 영어를 쓰는 거는 여기 제가 TI라고 하면 요거는 세금 계산서라고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일이 5자를 쓴다는 게 상당히 부가치도 많이 하는데, 그죠? 그래서 이거는 텍스, 그죠? 인보이스, 그죠? 텍스 인보이스라 TI 요 약자를 따서 세금 계산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TI라고 하면 세금 계산서라고 조금 같이 좀 약속합니다. TI, 그죠? 텍스 인보이스라고 해서 이거는 세금을 끊고, 얘는요 대원칙이 세금 계산서 안 끊는다. 요게 완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간주공급은 크게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는데 여기 완전 자가 공급하고 개인적 공급, 삽상증여, 폐업시 잔존저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실질 공급은 계약행위,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있죠. 매매 계약입니다. 매매, 가공, 교환. 뭐 이런 행위가 있다라면요. 이런 계약 행위가 있다라면 이거 공급으로 보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팔았다. 이 말은 서로 물건 보내주세요 라는 말이 뭘까요? 우리 거래처가 전화 옵니다. 물건 좀 보내주세요. 이 말은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아, 예, 알았어요. 언제까지 물건 보내드릴게요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법률적 효력이 청약과 승낙의 의미에서, 그죠? 청약하고 승낙함으로써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거래가 결국은 매매 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 좀 보내주세요 하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있죠. 이 상품이나 제품을, 그죠? 공급, 그죠? 매매 계약을 통해서 했다는 거니까 그때 이 거래는 과세 대상 거래가 되니까 세금 계산서를 끊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법률적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법률상 원인은 일반 경매하고요 수용 같은 거, 수용을 당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공급으로 보겠다. 그래서 어떤 개발 지역 내에 수용 당했다 하더라도 그 수용 당한 자는 그 개발업자한테 자기의 과세대상 물건을, 그죠? 이렇게 팔았을 거 아닙니까? 이 세금을 끊어내야 된다는 이런 원인이라면 이거는 실제 공급을 본다는 거고요. 간주 공급은 말 그대로 뭔가 아픈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 자가 공급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아까 제가 1, 2, 3이라고 했던 거 1번, 2번, 3번.
그래서 면세 전용, 그다음에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의 유지 등 전용, 유지 및 전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여기 판매 목적, 그죠? 직매장 반출. 이렇게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간접. 근데 그냥 이거는 다 일일이 있죠.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왜 공고를 간주하냐면, 실질이 아닌데 불구하고 하느냐면, 이 대부분의 규정은 이 매입세 공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 이유는 해당 매입액을 통해서 투자, 그죠? 해당 매출세에 있죠. 매입세 공제해주는 이유는 부가치 창출을 했다고 보고, 그죠? 투자액으로 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매입이 투자행위 있죠. 부가치 창출을 위한 있죠. 희생으로 쓰여져야 마땅한 거죠. 그러면 매입해놓고 그걸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너는 부가치 창출을 할 거라고 매입세 공제해줬는데 안 하고 다른 용도로 하면 다시 토해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규정이 대부분입니다. 자, 매입세 공제받고 어떻게 했어요? 면세를 조정한다 했죠. 그죠? 어제 면세 관련 매입세금 불공제한다 했죠. 그러니까 이거 토해내야 되는 거고. 개인적 공고. 아까 전에 매입세 공제를 받고, 뭐 다른 용도, 개인적 용도로 뭐, 그죠? 사용해버리나. 그것도 토해내야 되고. 사업성 경력. 사업적으로 정의한다. 거래처에 접대비로, 그죠? 공짜로 주는 거. 그 다음에 폐업했다. 잔존재화. 폐업하고 난 후에 있죠. 남아있는 재화 있죠. 이런 것들은 왜 다시 이제 토해내도록 하냐면, 폐업했는데 그걸 매입할 때, 원칙적으로는 매입할 때 일일이 뭐야? 사용을 해야지 매입세 공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매입을 100만 원을 했어요. 이론적으로 보면 100만 원을 부가치 창출에 희생을 해야지 공제를 해주는 거죠. 근데 일일이 그런 것들을 과세당국 입장에서 알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더라도 매입 시점에 전액 다 공제를 해줍니다. 근데 그거는 앞으로 쓸 거니까, 밀어내기라도 어떻게든 다 쓸 거니까 다 안 쓰더라도 매입을 하면 무조건 매입세 공제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장사 안 한다. 근데 남아있다라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옛날 저게 매입세 공제를 받았다. 그리고 장사 안 하면 앞으로 부가치에 기여할 게 아니니까 토해내도록. 폐업할 때 폐업신고를 하는 거야.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대충 어떤 분위기인지,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공고를 간주해서 원칙적으로 매입세 공제 받은 효과를 다시 토해내는, 환원시키는 규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판매 목적 직매장 반출은 원칙적인, 그죠? 사업성별 가성 원칙을 하기 위한 거고, 이 비영업 승용 자동차의 유지 및 전용은 과세 형평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현대자동차가 소나타를, 그죠? 외부에 판매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비세를 고도가 냈을 건데, 자기 회사 내부 업무용 사용하면 자기가 자기한테 거둬 가지고 내겠습니까? 소비세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출이 된다라면 과세를 하겠다는 있죠. 이 법률적 근거로서의 의미다. 실제 적용해서 이걸 뭐 자기가 자진 납세하는 경우는 잘 드물겠죠, 그죠? 지가 알아서 스스로 고해성사를 해서 세금을 냅니다. 이렇게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또 주유소의 사장님이 기름을 주유할 때, 자기 차에 주유할 때 주유소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소비자하고 다 세금을 낼 건데, 주유소 사장이 다른 주유소 가서 기름 넣습니까? 그럼 자기 기름 주면서 소비세를 그다가 내야 안 내요? 안 내겠죠? 그런 거야. 그러니까 과세. 타 소비자와의 과세 형평을 위한 있죠. 그런 조항 정도다. 이렇게 가볍게 익히세요. 여기에 세부적인 내용, 여기 안 되고 예외적 사항, 여러 가지가 많아요. 네. 의미 없는 건 아니지만 조금 있죠. 효율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구나. 간주 공급이 있구나. 근데 그거보다 여기에서 알아야 될 점이 뭐냐면, 얘는 세금 계산서 안 끊는다 했잖아요. 그죠? 유일한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유일한 예외가 바로 요거는 세금 계산서야. 발급한다. 여기 이제 유일한 얘기예요. 요것만 꼭 좀 체크합니다. 안 끊지만 예외가 있다. 그죠?
A는 징배장 반출. 반출은 세금 계산서 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지금 세금 계산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 왜 강조하냐면 시험이 이쪽에 대해 포커스가 맞춰져요.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는가 안 하는 것. 또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실무할 때 이건 세금 끊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대부분 어디에 있습니까? 전부 다 여기에 있죠. 99.9%는 여기에 있죠. 그죠? 매매경. 여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고로 상품 제품만 끊는 게 아니고 뭐야? 건물이나 그죠? 이런 직계 비품을 팔더라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다. 매입 매출 점표에 보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점까지 해서 쭉 그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어디까지 넘기자면 뭐 428페이지 정도까지 쭉 가봅니다. 쭉 나가보면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437페이지 보세요. 영세율 면세 있죠, 그죠? 영세율 면세는 제가 그때 저번 시간에 영세로 면세를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쭉 가보고 좀 쉬었다가 447페이지 보세요. 447페이지 보면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있죠. 그래서 요거 정리 1시간 하고 한 1시간 정도 하고 신고 절차 잠깐 해서 이걸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세 문제 중에 웬만하면 세 문제 맞출 거고요. 못해서 두 문제 이상 맞추니까 그 정도 선에서 절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을 하려면 너무 많으니까 그죠? 충분합니다. 그 정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요.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강의 드리겠습니다.